모든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종목은 프리솔로 클라이밍과 윙슈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 대상을 하나로만 국한시킨다면 최고의 사망률은 K2 마운틴 산악 등반이 될 것입니다. 높이 8,610m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는 사망률이 26.5%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K2 정상에 오른 사람의 4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크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의 사망률은 3.9%로 K2가 이보다 약 7배 정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등반가들은 5,656명이지만 야만적인 산이라는 별명을 지닌 K2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전 세계 367명에 불과하며 그 등반가들의 4명 중 1명은 하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산악 등반가들은 히말라야 고봉 중에 유독 치명적인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K2와 안나푸르나에 등반하기를 가장 꺼려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K2에 정복한 한국인 5명 중 3명이 빙벽 붕괴와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산 K2를 정복하고 스키로 내려오는 계획이 2018년 폴란드인 산악 스키어에 의해 수립됩니다. 악마 같은 절벽과 빙벽이 산재해 있는 K2를 스키로 하산하는 황당한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유명한 산악 등반가이자 프로스키어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2009년과 2010년에 추락사했고 3명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미국인 프로 산악 스키어 데이브 허스는 2009년 K2 스키 하강에 도전하다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K2에서 스키로 하강하다 미끄러지면 곧바로 죽음이며 아무도 그 사람의 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K2 스키 계획의 무모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익스트림 스키 챔피언인 크리스 데번포트도 K2 스키를 계획했지만 산악을 시뮬레이션 해본 후 포기했고 K2 정상에서 스키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스키 전문가들과 전문 산악 등반가들은 K2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온 30세의 안드제이 바르기엘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K2 스키 등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K2를 정상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스키로 풀코스 하강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면 다른 K2 등정 다큐멘터리 속의 주인공들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물이 될까요? K2가 전 세계 8,000m급 최고 높이의 어떤 고봉보다도 위험한 이유는 많은데요.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이 산의 기온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춥습니다. 날씨는 히말라야 어떤 산보다 변덕이 심해서 예측도 어렵다고 하네요. 게다가 산세는 매우 가파릅니다. 보틀넥이라 불리우는 구간은 K2 정상에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코스인데 수백 미터에 달하는 그 지옥 구간은 경사도가 80도여서 거의 절벽에 가깝습니다. 매우 좁고 급한 경사로 된 보틀넥 구간에는 악명 높은 세락이 있습니다. 세락 빙벽은 러시안 룰렛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붕괴로 운이 없는 많은 등반가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K2는 살인적인 강풍으로도 악명 높은 산입니다. 유명한 산악인 스키 선수 가보 카르니카는 스키를 짊어매고 K2 정상까지는 도달했으나 하강 중에 강풍에 스키가 날려서 맨몸으로 하산하다가 포기하고 죽음 직전 상태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K2의 눈보라는 캠프에 설치해둔 텐트와 장비들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해서 오랜 기간 준비했던 산악인들의 K2 등정을 초반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신들이 허락해주지 않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K2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히말라야의 그 어떤 산들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안드제이 바르기엘은 동생과 함께 목숨을 건 이도전에 나서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게다가 보조산소도 없이 무산소로 등반할 계획인데요. 8,000m 이상의 고지대는 성층권 진입구역이어서 산소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지역을 고노동으로 오르게 되면 폐와 뇌에 물이 차오르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고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8,000m 지역부터는
특별히 데스존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위험해서 일반적인 등반가들은 안전을 위해 보조산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는 동생은 고성능 드론을 준비해서 형이 스키로 내려올 때 전방에 존재하는 급경사와 절벽, 크레바스, 충돌 위험이 있는 바위나 위험물, 그리고 눈사태와 빙판 상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형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K2 스키 하강을 위해 대장정에 돌입하는데 함께 오르던 동료가 도중에 갑자기 포기를 해서 바르기엘은 혼자 계획에 없던 솔로 등정을 하게 됩니다. K2와 같은 험준한 산을 솔로로 등반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Dobra, słuchaj, od obozu trzeciego w dół, masz lampę i fajną pogodę, także ciśnij na dół, czekamy na ciebie i gratulacje. Super, dzięki wielkie, pojadę na dół. Hej.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운 좋게 좋은 날씨를 고른 덕분에 목표한 대로 K2 정상에 도달합니다. 등정을 시작한 지 7일 만입니다. Dobra, słuchaj, od obozu trzeciego w dół, masz lampę i fajną pogodę, także ciśnij na dół, czekamy na ciebie i gratulacje. 지금부터는 진짜 목숨을 건 하강을 시도해야 합니다. Hej. 그냥 하산하는 산악인들도 4명 중 1명은 복불복으로 사망한다는 산이라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도중 올라오는 산악인들을 만납니다. 스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도중에 치명적인 눈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만 지나면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먼 지역으로만 하강을 해야 합니다. 절벽과 암벽지대는 스키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눈으로 덮여있는 지역만을 골라 타야 하므로 그가 하산하는 루트는 새로운 코스가 될 것입니다. 무산소로 오른 까닭에 그의 거친 호흡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구름과 안개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는 드론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에 순전히 본인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다 크레바스를 만나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그의 머리는 온통 예민함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는 절벽 능선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 좁은 칼능선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lewo, w lewo. Jak jedziesz dół, to w lewo, tak. Panowie, tam jest zbyt niebezpiecznie do tych. Greg, ale pod tobą są szczeliny. Ale ja widzę to wszystko spokojnie. 결국 그는 스키로 7시간 만에 K2의 살인적인 악조건을 무릅쓰고 정상부터 베이스 캠프까지 풀코스로 하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당시 성공했다는 희열보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의 K2 스키 하강의 성공 소식은 전 세계 뉴스로 타진되었고 그는 산악 등반계와 스키 스포츠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크리스 데번포트도 안드제이 바르기엘의 성공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할 만큼 놀라워했으며 불가능한 것을 해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산소도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인 K2 정상의 성층권으로 올라간 후 과감히 스키로 하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것은 로프도 없이 1000m 절벽 엘캐피탄을 맨손 프리솔로로 오른 알렉스 호놀드처럼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낸 업적을 인정받아 201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올해의 모험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 바르기엘은 내년 에베레스트에서 풀코스 스키 활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해내는 이 극한의 도전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인류 역사를 써갔던 개척자들의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